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한국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사실상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만 그럴수록 이거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이 말이죠. 자, 지금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5% 폭락했어요. 자, 이거 지도부 반성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성 촉구의 계기로 이 갤럽 여론조사는 약으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때렸고 이재명도 때렸어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총선 백서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원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거 도대체 누가 백서팀장으로 임명했느냐. 정치적 책임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이는 더 많이 혼이 나고 있습니다. 자, 25만 원 주겠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왜? 이게, 이재형도 20만 원 주고, 전옥현이도 20만 원 주고, 저보다 더 어려운 옆집 사촌은 또, 거기도 똑같이 20만 원, 5만 원 주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이는 백기투항하라. 이런 지금 명령을 우리 국민들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이제 야권 동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민정의가 드디어, 지금 이제 이 문재인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선 배치 잘 다뤘잖아요.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 흔들흔들 했잖아요. 추미애한테 밀린다. 또 다른 신의 친명한테 밀린다. 이런 얘기가 들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가 그래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재명 쪽으로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찰싹 달아붙었어요. 그래서 공천을 받아갖고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또 마음이 달리가. 왜냐, 문재인은 뭐 미래세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고 보면 이재명이는 지금 연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찰싹 달라붙어갖고 종부세,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다 뒤엎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장문의 글을 통해서 이 장문의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장문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거 정치판 아사리판입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배신자 이 기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재명이 이제 일종의 지지자로 보이는데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재명이 이런 범죄인을 갖다가, 이순신 장군의 비교를 하고 있으니, 저승에 계신 이순신 장군을 볼 때 이런 고연 사람이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이재명 못지않은 또 범죄 소지가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 정청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그 이순신 장군의 이 그림에 그 얼굴에 말이죠. 이순신 장군 얼굴에다가 이재명이 이 얼굴로 바꿔놨어요. 예,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써놔가지고요. 자, 이 만화 작가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이 위반한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개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국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호 축제 때, 누구죠? 대구시장, 홍준표하고, 대구시 경찰청장하고 되게 한번 싸움이 붙었죠. 예, 도로 조명 문제를 가지고.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홍준표가 변호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직 잘 알겠느냐. 그런데 반대하는 그런 이 모습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대구시장이고, 이제 나이도 한 7, 8년 됐잖아요. 그 정도면 점잖게 싸워야지. 허기야 홍준표한테 점잖게 싸운다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연목구나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품격을 찾는데 입에 개거품을 품고 난리를 쳤어요. 법원에서 오늘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홍준표, 너 똑바로 해.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당시 막았잖아요. 막은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긍부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지금 이제 요거를 보시면 알아요. 자, 한번 보시죠. 긍부정 메시지를 보면은, 자, 부정도 67이고 긍정도 24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월 세 번째 주에 34에서 22 정도로 빠져가지고 이제 횡보. 그래서 그러나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저지선이 설치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정평가도 더 올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천장이 딱 이제 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차가 43%. 참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과제인데 요거보다도 더 문제인 것은 바로 뭐냐?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5%가 빠졌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22년도 5월에 제 3주차, 5월 3주차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3%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로 30대로 내려왔다가 지금 20대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래서 무려 말이죠. 5%포인트나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20% 떨어진 것은 윤석열 정부 처음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기 신호가 온 건데 민주당은 1%가 올라서 31, 조국혁신당은 똑같은 11%, 개혁신당은 1%가 내려서 4%, 그리고 무당층이 무려 22%나 돼요.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국민의힘만 2주 전보다 5%가 하락해서 다른 정당들은 뭐 별로 큰 변화는 없잖아요. 이에 대비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총서 백서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최장병, 이거 이제 제의 요구권,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빠졌어요. 서울에서 8%가 빠지고, 그래서 29%, 인천 경기에서도 8%, 23%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구 경북은 이제 52에서 55로 올라가고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25에서 3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울 경북은 41에서 36, 호남에서 11에서 6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전통 지지층이 70대 이상 이거는 63에서 43%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60대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이 하락을 하게 되고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을 갖다가 5%로 이제 낮추게 된 큰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하락이 또 큰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총서 백서가 제일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바로 이 무능한 이 조정훈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거,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적 지지율은 긍정적 평가는 항상 얘기했듯이 외교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앞선 조사보다도 4%나 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이 경제민생 물가 14%, 소통 미흡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말인 25만 원 주자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지급해서는 안 돼. 전 국민에 볼 때 51%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자 이거는 43%, 8%나 우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 이거 이재명이 망한 거죠. 그런데 정치 이념 성향에 따라서 찬반이 확 갈라집니다. 진보층은 찬성이 65인데 비해서 보수층은 반대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말이죠. 조금 이 주요 이 지표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대한 더 키우겠습니다. 자,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는요. 자, 지급해서 안 된다가 51, 지급하라가 43. 뭐 지역별 부류는 빼놓고요. 남성, 여성의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지 말자. 25만 원 전부 똑같이. 요게 반대가 높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요. 연령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20대의 경우에는 주자가 45, 주지 말자가 44. 비슷해요. 그리고 30대는 주지 말자가 56으로 높아요. 주자는 33. 그리고 40대, 50대는 주자가 높아요. 51대 45, 51대 45. 그리고 60대, 70대는 주지 말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지 말자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데 주자가 높은 것은 40대, 50대만 주자가 높고 예, 그리고 20대는 45대 40이니까 뭐 1% 높지만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정당별 지지층에 따라서 확 다릅니다. 민주당은 68%가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79%가 반대, 조국혁신당도 63% 찬성, 그리고 무당층은 5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생활 수준은 뭐 보나마나 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긍정평가자들은 주지 말자가 78, 그리고 대통령 부정평가자들은 53%가 주지 말자가 41, 이렇게 보고요.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요, 좋아지지 않을 거다. 예, 좋아지지 않을 거다. 요게 이제 조금 많아요. 예, 좋아지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66%. 그리고 나빠질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가 높아요. 예. 그 다음에 비슷할 것이다. 요거는 무당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림살이도 좋아질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1,
그리고 나빠질 것이라는 민주당 지지층. 그래서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 이념별, 그 다음에 지지 정당 성향별로 확 대비가 된다. 요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결국은요, 변호사, 대한변협에서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수사 중인 사람이 이거 변호사가 된다? 이 변호사는 왜 수사기관 상대잖아요. 그래서 이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등록 신청 철회를 2번에 걸쳐서 권고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순일 변호사가 재작년이죠. 결국 이제 이거를 구피지 철회를 안 하는 바람에 2022년도 12월에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변호사 등록을 받았으니까 이제 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개업을 한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법인 YK에 이 대표 변호사로 합류를 했고, 그래서 법무법인 측에서는요, 오랜 법관 경력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이 YK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영입 배경을 바꿨고, 그리고 YK의 젊은 변호사들에게 이 서면 작성이라든가 법리 이런 경험을 전수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건을 맡았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지 조언해주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 여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그리고 검찰은 2021년도에 2번, 그리고 올 초 한 번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권순일 지금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20년 7월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가 되겠죠. 이재명의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갖다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돼서 여기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또 비판을 받은 것은 2020년도 9월에 퇴임했는데 그해 11월부터 변호사 등록제 하지 않은 상태로 김만배의 화천대유 여기에 고문으로 취업해서 월 1,50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고분료로 받은 혐의로 지금 피의자 신분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권순일 대법관이 뭐 하는 사람은 아는데 굉장히 그 성격적으로도 좀 온유하고 점잖은 편인데 어떻게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지 참 안타까웠지만은요. 글쎄요, 이 재판도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이게 왜냐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거 뭐 하세월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영장을 법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번씩이나 기각한 거. 이게 대법관이 관련된 영장 신청이니까 누가 이걸 내줘 영장을. 판사가 내주잖아요. 그거 안 내주는 것이죠. 이런 의혹도 상당히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법으로는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참 이 사회적으로 국민 인식의 면에서 볼 때는 이 권순일 이 대법관도 상당히 본인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겠죠.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돈을 갖다가 돌려준 걸로 보면 오해받은 일은 있었다. 분명하게.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의견이 뭐냐. 검사나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너무나 솜방망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아.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해보면 지나친 보호막이 세다. 그래서 자체 징계 절차, 징계 규정 요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말이죠. 이 법관과 이 검사에 대한 그 신문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신분 보장을 철저히 주게 했는데 이것이 역풍을 일으키는 지금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판검사에 대한 신분 보장할 때의 국내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치적 이 법률적 환경하고는 지대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고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민정이가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서 말이죠. 내용이 무지하게 길어요. 자, 본래 이 월간지 인터뷰하면 양이 길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대선. 이 정당이라는 게 존재가 뭐냐? 정당이 존재하는 게 결국은 정권을 잡는 건데, 지금 정권 잡는데 최대의 악재가 뭐냐? 종부세와 부동산 관련 정책법이다. 왜?
이거 문재인이가 나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문재인 때 이거 실패가 바로 부동산 문제가 넘버1이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박찬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과 노리는 것은 차기 대선 아니니까. 차기 대선 때문에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를 딱 없애야 되니까. 별의별 작전을 다 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범죄적인 투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적인 이 상황에서의 이 악재는 바로 뭐냐? 부동산 관련 법 재정비예요. 그래서 박찬대가 최근에 말이죠. 이 종부세 폐지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가 개딸들한테 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에서도 그거 박찬대 개인 의견이야.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니야. 요렇게 해서 슬쩍 뒤로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하자면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박찬대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대선에도 지난번에 0.73% 차이로 졌는데 요거 어디서 승부하느냐? 결국 중도층에서 승부하는데 중도층은 종부세 이거 아주 그냥 잠이 안 와.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 주변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박찬대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거 아웃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왜? 박찬대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찐명 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더 세. 그런데 이제 고민정의는 찐명 친명은 아니거든요. 친문이거든요. 뿌리가 피는. 그런데 이 이놈의 피가 고민정의 피는 왔다 갔다 합니다. 좌우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고무신을 바꿔 신었어요. 전형적인 배신자. 딱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지난번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중도 싸움을 위해서는 기존 이념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반성 없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다 뜯어 고쳐야 되겠고, 특히 종부세는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고 모든 성분은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명할 것이냐. 그래서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2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당내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자, 그래 준비해왔다. 이렇게 하면서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대표적으로 종부세 폐지가 좋겠다. 예. 자, 이건 이제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수 늘리는 목적에서 종부세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공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되어 있는데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설령 폐지에도 큰 변화가 없다. 세수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고민정의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욕망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책이다. 그러면서요. 언제라도 우리끼리 한번 평가해보자. 반성 없이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문재인을 치고 났습니다. 배신자 되는 것이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이 장군을 갖다가 요 사진을 말이죠. 없애고 요 이재명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야, 이 이재명 지지층 이거 보세요. 나는 이재명과 정치도 공동태자.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순신 장군이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건데. 이거는 정청래가 또 하고 있어요. 자,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태자. 예, 딱딱.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요. 이게 살고자 회피한다면 죽을 것이다. 결사항전 임전 못해. 나는 해시태그 이재명 정부와 정치 공동체라 릴레이에 동참해 주세요. 여기에 이 정청래가 이순신 장군의 이 사진을 써먹었어요. 이 이재명이도 그러고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게 합성한 것이죠. 그래서 중랑경찰서가 그동안에 이 의심을 받는 40대 남성 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쭉 조사해 왔고 지난 14일 날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그림을 그린 사람은요. 지금 이 만화 이순신 세가 1군에 등장하는 이순신 그리고 이제 김옥추 장군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가지고요. 포토샵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이재명과 정청래 얼굴을 합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이제 올려놓은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원작자가 누구냐? 이진성 씨예요. 만화합살. 이 사람이 본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됐다. 그러면서 작년 8월에 말이죠. 요 민주당 개딸 A씨를 갖다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청래에 대해서 이 고소장 제출 당시에 사과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정청래는 내가 할 게 뭐냐. 네, 그냥 나는 썼을 뿐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어요. 참 정청래 뻔뻔하죠. 예. 그러니까 이 정청래는 내가 그거 이준석 씨가 그린 작품인데 어떻게 하냐. 난 몰랐어. 그 한 지휘자가 보내준 그 사진을 그냥 썼을 뿐이야. 사과를 거부하는 이 정청래. 참 인성이 못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오늘 이제 매우 중요한 이 기어 축제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죠? 예, 기어 축제. 자, 그래서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어 축제 위원회 측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대구지법 민사 20일 단독에서 기어 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하고 이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렸어요. 기어 축제를 대구시가 막았다 이거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기어 축제 못해. 요거 갖고 대구시장하고 이 홍준표하고 대구경찰청장하고 세게 한번 붙었잖아요. 예. 요 재판이 오늘 나온 겁니다. 작년이죠. 작년 2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어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대구시장 홍준표하고 대구시 상대로 4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 예. 그래서 이 집회 방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대구시 홍준표, 그때 입에 개거품 품고 난리를 쳤지만은 결국은 패했다. 그래서 홍준표는 겸손하라. 본인이 변호사라고 그래서 무슨 본인이 대법원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법을 함부로 본인의 의지와 감정대로만 함부로 재단을 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